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 원장의 유튜브 강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20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공정에 대한 강의를 열심히 하는데 16번째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내가 스스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래서 얻은 바가 있는 것이 또 중요하고 우리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서 지난 강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요점만 이야기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지리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는데 지리 시간을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는 미국이 있고 여기가 영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영국하고 미국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대서양이라는 큰 이제 그런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영국에 있었던 이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와서 미국을 이제 형성한 거죠. 그래서 이 대서양은 굉장히 가깝다고요. 우리는 지도를 여기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 있는데 사실 미국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알래스카를 거치잖아요. 알래스카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국은 원래 강대국에 의해서 일제 식민지 후반에 태평양 전쟁에 의해서 남과 북이 갈라졌다고. 이제 강대국에 의해서 갈라진 거지 우리 민족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씁쓸한 이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은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생겨난 거고 남쪽 대한민국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미국식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한 데가 대한민국이라고. 아마 거의 비슷하게 일본도 그런 상태의 헌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태평양 전쟁에 이제 일본 헌법이 이제 민주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2, 3년 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된 거죠. 1948년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에는 이제 러시아가 있고 보다시피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있고 이 러시아하고 중국은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가 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쪽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제 차지한 거죠. 여기 이쪽으로는. 근데 이쪽에는 아시다시피 큰 태평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 미국은 서로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거가 됐다고. 옛날에는 이런 북한, 중국, 뭐 한국, 일본 이게 전부 다 동북아의 유교 문명권, 이게 동양 문화의 에센스가 여기에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태평양 전쟁 후에 여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기는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생겨난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서로 이제 대선에 여당하고 야당하고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노출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우리나라를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를 계속한다. 그렇게 됐는데, 자유가 붙어 있으면 공산주의를 아주 싫어한다고. 자유는 떼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그러는데, 자유를 빼면 그냥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사회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 뭐 그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사회주의 거기에 좀 치우쳐서 추구를 해왔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나고,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대선에 성공한 문재인 윤 대통령이지, 거기에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미국하고 아주 가깝게 탓이 됐는데, 여하튼 이제 이 상업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상적으로 한국, 일본, 미국, 영국은 같은 카테고리의 문화권이고, 동시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일본도 선진국인데, 지금 약한 선진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새로 나온 민주주의인데 아주 이제 새로운 이제 선진국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통틀어서 하나의 유형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강의를 했다고요, 내가. 그러면 지리도 현실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문학으로 보나 모든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이런 부류의 선진국이 이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선진국 중에 한 나라인데, 이제 왜 이것을 길게 이야기하냐면은, 여기를 대표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결국은 해방 후에 대한민국은 헌법이나 뭐이나 결국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된 적이 없어요. 한국은 수립 이후로 계속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고,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같은 부류의 선진국,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 속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제대로 이제 가려고 하고, 4년 전에 5년 전에의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대신에 같은 선진국에 속하는 대한민국 중에서 한 부류,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 그쪽에서는 이쪽 사회민주주의에 가깝게 이제 하려고 정책을 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북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가깝게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이 우리나라를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거기에 좀 맞게 조금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그 시도를 한 거죠.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북한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야 우리가 살 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추구를 했다고 봐요. 저는 이제 일반 대한민국의 중간 정도 되는 일반 국민의 시선으로 보면 이제 그렇다 이게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이제 아싸라게 이야기하면 아주 경도에 아주 낮은 수준의 사회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사회민주주의, 또 북구에 있는 여러 나라가 여기 있는데 스칸디나비아, 그런 모든 국가가 서유럽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사회주의가 굉장히 세다고.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적으로 기운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북유럽하고 서유럽에 있는 유럽 국가의 사회보다도 훨씬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를 조금 터치를 하려고 그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쪽에 유럽에 있는 사회주의는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비교할 수, 문 대통령 그 정책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사회주의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우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면,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 두 정당, 우리나라의 리더하고 있는 두 정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서로 믹스를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그건 아마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경제나 생각이, 우리는 이제 북유럽이나 이제 서유럽이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빈부차가 별로 없다고. 선진국에서 여기에 있는 선진국, 여기 이 선진국, 영미 선진국이 있는데, 북유럽의 선진국은 굉장히 빈부차가 좀 적고, 그게 우리나라 심성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회화가 된다고 해도 유럽에 있는 사회주의보다도 약한 수준의 사회주의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반공국가로 쭉 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란 말만 들어가도 저 뻘갱이, 공산주의, 그렇게 지금 이게 일단 생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정당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거냐 저거냐 할 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당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은 미국식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씨가 이제 예를 들어서 추구하려는 것은 선진국 중에서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이쪽에 가깝게 북유럽이나 서유럽에 가까운 삼인당, 사회당하고 이제 조금 이제 같이 그 방향성이나 또는 추구하려는 것이 이북이나 또는 중공하고 거의 조금 믹스가 되는, 서로 같은 이제 사상의 교류랄지 방향을 조금 틀리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환하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신문을 보면은 다 아실 거지만은 문재인이나 또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진보주의죠. 진보주의는 자꾸
자꾸 변화를 빨리 해가지고 빨리 이제 이게 자기 시스템이나 사회화가 됐든지 사회민주주의가 됐든지 그렇게 개혁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 생각에는 사상적으로만 개혁을 하려고 그랬지. 또 문화적이나 또는 교육에 관한 거나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그걸 이제 공부를 해 가지고 사회에 자꾸 발표를 하고 그런 학자들이 많이 이제 신문에 이제 이게 기고를 해야 되는데 신문에서는 또 그렇게 사회주의 학자들이 논문을 내면 또 뻘갱이가 논문을 낸다고 그렇게 또 그렇게 굉장히 이제 극과 극을 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맨날 싸움만 한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정치 사회에서 싸움하는 이유는 이념이 서로 너무나 극에서 극을 추구하기 때문에 싸움질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싸움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얻은 것이 별로 없고 항상 힘에 의해서 자나 우로 자꾸 흔들리고 그러면은 나라가 손해잖아. 나라가 손해면 국민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국방하고 사상 문제하고 중국과 이북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그런 정책을 잘 세우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된 보수주의가 대표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그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어떤 거고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살 먹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도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60살 정도만 되어도 6.25를 몰라요, 또 사실.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피해 있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가 그런 이제 인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광범위한 생각의 스펙트럼이 아주 좁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정책하는 사람이나 지도자들이 그런 걸 잘 이해를 해서 되도록이면 싸움질을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바탕이 되는 이런 것을 잘 알아야지 그것이 정책을 세우는데 서로 강하게 부딪히지 않고 서로 의견을 다른 것을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싸움이 아니라 의견 교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각각 다르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선진국 중에서 북유럽 스타일의 선진국을 우리한테 맞고 우리한테 이롭고 방향이 그런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국가가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국민이 깨우치고 말이죠. 그런 것은 이제 현실적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남북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온 우리 사상적인 그런 이제 상황, 남북의 그런 대치 상태에 남한의 상태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제 환경에 놓여 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진국에 어디에 속하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지향하고 선진국 세 개 중에서 북유럽, 서유럽, 영미 이런 세 가지의 선진국 중에서 우리는
영미 스타일의 선진국에 속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북유럽이지 않느냐. 특히 여러 가지, 이건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수준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지만은 적어도, 내가 이야기하는 그 팩트, 그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북유럽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런 방향이, 그러니까 평등과 사회복지죠, 북유럽은. 근데 영미는 경쟁이 엄청나게 센 데가 영미라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봐서도 영미 스타일이 굉장히 이제, 부류가 서로, 극에서 극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 이제 경쟁이 너무나 심한 사회가 이제 영국이나 미국 스타일이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맨날 싸우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싸움만 많이 하고 굉장히 강한 세계적에서 1등부터 10등까지의 강자. 지금 IT를 전공으로 해서 세계적인 강자가 된 이제 그런 회사가 좀 있잖아요. 그 중에 삼성도 조금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고, 그거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된다고, 결국은. 그렇지만 다른 이제 강대국의 이제 주자들은 이제 계속적인 이제 경쟁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제패하는 재벌이 된 거죠. 모든 큰 재벌은 전부 다 영미 스타일의 재벌이라고. 여기에 출신의 부자는 별로 이제 상대로 이제 비교를 하면 여기는 1등부터 10등까지 부자가 사는 데가 영미 스타일이고, 여기는 뭐 10등부터 20등, 30등에 속하는 유럽의 이제 강자가 속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한번 해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영미 스타일의 역사적으로 거기에 속하는 선진국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북유럽이란 말씀이죠. 그런 서로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학자들은 잘 연구를 하셔서 조금 매끄럽고 방향이라도 좀 잘 잡아야 하지, 그렇지 않고 가치관에 혼란이 있고 생각에 혼란이 많이 있고 서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제 교육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이 서로 토론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그래서 서로 이제 합치를 해서 합의점을 이제 도출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외국 사례나 미국에서도 살아보면은 거기에서는 노사가 이게 싸움이 아주 약해요. 약하고 수월수월하게 서로 이제 이직도 아주 쉽고, 또 새로,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하는 건데, 싸움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싸움이 적고, 또 노사관계에서 치열하게 뭐 다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노사관계에서 선진국에서, 유럽 선진국에서 이제 싸우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적은 의견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서로 논의를 하면 바로바로 이제 합의가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에 선진국이기 때문에 쌈질을 많이 하고, 쌈질을 이제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더라도 결국은 한 뭐 5 내지 1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노사관계에 이제 밀당을 하면서 이제 이게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분규가 있고 데모를 하고 그러지 않는다. 근데 저개발국에서는 그렇게 5 내지 10%인데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는
임금 협상을 할 때 올라가는 것이 뭐 3%, 2%, 1% 아주 스케일이 굉장히 갭이 아주 굉장히 적다고요. 그러니까 합의가 빨리빨리 되고 양쪽 노나 사나 다 이런 기본적인 이제 인식이나 생각이 거의 같기 때문에 빨리 협의가 빨리 되고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지난 강의에도 중요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노사 관계에서도 근대화 과정이 없이 현대로 와서 가지고 초기 선진국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아주 이상한 선진국이 된 거라고. 잘 맞지가 않아요. 노사관계도 극과 극을 싸움질만 하고 서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했었고, 동시에 우리가 갈 길은 이런 양쪽에 서로 합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견해를 서로 완전히 흡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 말이죠. 지금 윤 대통령이 대통령을 일을 하면서 정책을 세우고 그럴 때는 서로 상대방의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 미국이란 그런 견해를 완전히 어느 정도는 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장관 레벨에 그런 사람들을 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부하 장관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토론을 많이 하고 그 시대나 나의 시대나 전부 다 합의하는데 굉장히 이게 더디고 협상을 할 때 국제적인 협상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이고 그 손해를 보는 쪽이 한국이라고. 선진국하고 서로 이게 딜을 할 때 거래를 할 때 항상 당하는 것이 한국의 협상팀이고 선진국은 그걸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예를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하고 거기 무지한 한국의 파트너를 잘 알아가지고 이익을 보는 이제 딜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협상의 바보가 이제 한국 협상팀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의식적으로는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근대가 없이 바로 현대로 온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이상한 종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세 가지의 유형의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는 네 번째 선진국이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백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들이 네 번째 유형 그러니까 마음을 크게 잡고 대통령이 됐든지 국민이 됐든지 네 가지 유형이래. 네 가지 유형의 선진국. 그 한국 한국이 유일한 종류의 네 번째 유형의 선진국이다. 그러니까 북유럽에 있는 서유럽에 있는 영미에 있는 영미 일본까지 그런 이제 네 가지의 유형의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조금 색다르고 특별한 네 가지 유형의 선진국이 바로 한국이다. 그럼 한국은 그럼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연구를 해야지. 공부도 하고 탐구를 하고 해서 또 빨리 정신문화가 됐든지 사상문화가 됐든지 빨리빨리 발전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이 빨리 가성비가 있단 말이죠. 가성비. 그러니까 가성비란 말은 좋은 말인데 무슨 뭐가 됐든지 적은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아주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게 이제 높은 가성비라고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음으로써 돈이 적게 들고 쉽게 선진화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제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책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을 내가 깜짝 놀라고 내가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어 하고 나 자신이 깨달고 알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내가 기분이 좋다고.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일단은 내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새로운 발견이 있음으로써 즐거움을 내가 얻는 거죠. 자신이. 그게 이제 내적인 생각에 의해서 발전된 기쁨.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심중하게 깊이 공부를 함으로써 희열을 느낀다고. 희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알게 됐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발동이 돼가지고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보나마나. 그거 재밌잖아요. 내가 그것을 내가 알게 됐네. 뭐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알게 되면 더 좋은 거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이런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몰입의 경지를 거치고 더 파고 들어가고 더 정자를 하고 내공을 하고 더 조용하게 자신과 서로 소통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자아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바닥이 이제 자아 자부심을 시작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서양 사람들이 거쳐갔던 근대의 여러 가지 얻었던 지식이 정직, 양심, 책임, 정의, 공정, 도덕, 뭐 그런 그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정말 피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싸우고 교류하고 서로 상대편을 이렇게 지금 배우고 상대편도 배우는 점도 있고 그래서 발전한 서양의 근대 문명이 우리는 없었다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고 벌써 바로 현대국가 그러니까 그런 선진국이 됐다고 하면 세계적인 톱 클래스의 그 아이디어고 발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더구나 그런 상황에서 선진국이 됐다고 하면은 정말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도 깨우치지 못하는 선진국의 자부심, 긍정적인 생각, 또는 자긍심, 뭐 그런 자존감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자꾸 발전하고 자신감도 조금 더 발전하고 그렇게 조금씩 해서 자기가 희열을 느끼고 희열까지는 아니더라도 뿌듯한 거지요. 내가 괜찮네. 그게 자부심이거든요. 그런 것을 자꾸 이어고 또 하고 또 그러고 반복시키고 그러면은 이 강한 자아와 올바른 참된 왜곡되지 않고 참된 이제 자부심이 생기고 그런 경우에서 자기 자신하고 객관적으로 됐든지 내적인 뭐가 됐든지 숨김이 없어요. 정직이에요. 자기 자신한테는 적어도 자기 자신한테는 정직한 것이 자아 자부심의 길이라고. 그런 이제 핑계를 댄다든가 예를 들어서 누구 탓을 한다든가 뭐 자꾸 그렇게 하면은 그게 망가져 버려요. 이 새로운 이제 자아 자부심도 생기지 않고 정확한 공정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에 관계되는 이런 요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거기에 기초를 해서
보수주의나 진보주의가 발달됐고, 그러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서구 자본주의의 이제 성공과 실패, 그런 것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나로서는 조금 지적인 욕심은 좋은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딴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예, 하여튼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공정에 대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